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살다 보면 뭔가가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들도 늘 부딪히는 어떤 자신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상담자를 찾고 싶은 마음에서 역학 공부도 하고 또 두루두루 삶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삶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유현순 선생님인데요. 네. 이분을 소개할 멘트가 너무 많아서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을 저희가 만나게 돼서 좀 영광인데요. 전 KBS 기자, 부사장, KTV 사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제주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1992년에 이달의 기자상도 받았고 정말 기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최은희 여기자상 받으셨죠? 예, 감사하게도 그런. 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사장님도 하고 KBS의 그 아마 여성 최초일 거예요. 부사장도 그렇고 예, 사장 맞습니다. 직무대행도 그렇고 그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시고 정년 퇴직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 역학을 공부한 거예요? 아니면 역학을 하시면서 쭉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재직 중에 쭉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저도 그런데 근데 네. 막상 공부는 또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라는 또 직업 특성상 물론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역학을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또 취재 차원에서 자 그러면은 이 역학 어디까지 있나 해서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재를 그러니까 시작을 맨 처음에 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취재거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뭐 핑계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마음 놓고 그 역학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엉터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미신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점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점, 예, 점 예. 사실은 뭐 친다고. 그렇죠. 점 본다.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사실 그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뭐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역학을 한다든가 점을 본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다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들어줄 만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행위를 객관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데 기자는 그렇잖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그 주관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만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좀 힘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진짜 호기심만? 아니죠. 힘든 점도 사실 많았죠. 사실 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사실 걸림돌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죠, 그죠? 그렇죠. 그저 누구 말대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만 하면 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까지는 무사히 갔어요. 뭐 대학교에서도 그럭저럭 뭐 재밌게 잘 살았는데 그리고 취직까지도 사실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쫙 코스가 굉장히 엘리트 코스였던 거네요. 결국에는. 아니 뭐 엘리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쉬지 않고 취직까지는 했는데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동안의 생활이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직장 생활 역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뭐 학교까지는 그다지 뭐 차별이 없지 않겠어요? 물론 그 당시 남녀 차별까지는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때 뭐 장학금 남학생한테 양보하지 않을래? 뭐 그런 진짜? 저기 교수님이 계셔서 마침 또 그 선배 언니를 만나서 선배 언니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해서 양보를 안 했던 적은 있거든요. 네. 뭐 그 정도밖에는 없었는데 이거 입사를 하고 보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 좀이 아니죠. 사실은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 회사 다니기도 힘든 세상이었잖아요. 그 물론 당시 70년대 말. 그렇죠. 제가 결혼을 78년에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어요. 사실
뭐 부모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맞아. 친구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 문제를 회사의 직장 뭐 선후배들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난 모르는 제3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추천을 받죠 주변에서 뭐 누구한테 가면 뭐 해결책을 잘 준다더라. 그래서 사실은 다니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철학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데를 가신 거예요? 근데 네.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철학관에서 사주 명리학으로 사주를 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신내린 사람들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그것도 또 누가 가이드를 해주는데 신내린 사람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신을 받은 사람이 제일 잘할 것 애동, 같아요. 애동자라나 뭐라 뭐 그런 멘트도 있던데. 그 신도요. 네. 그 애신부터 할아버지 신까지 다양해요. 네. 근데 신을 받은 상태가 가장 그 제일 잘 볼 것 같지만 아니래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들리자마자는 신의 언어를 이해를 못 한대요. 아. 그 신 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신이 주는 사인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맞아. 상담을 제대로 못한대요. 그리고 또 신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은 그 신발이 떨어진대요. 네. 네, 그런 그래갖고 말은 많이 들었어요. 신발이 떨어져서 제대로 또 못 본대요. 네. 그래서 신들린 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딱 되는데 그 기간이 정령기가 있는 거네. 정리가 있대요. 그거는 이제 신발도 있어서 네. 저기 뭐 영험한 데다가 그다음에 또 신이 주는 언어도 잘 잘 해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이제 조금 뭔가가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런 어떤 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요 신 내린 사람들의 또 함정은 되게 이제 뭐 솔직히 팔자 좋은데 철학관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맞아. 좀 답답하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답답한 사람들한테 내려주는 처방이 뭐 기도해라, 뭐 구태라, 부적 써라. 부적 써라. 네. 근데 그게 뭐 저기 단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뭐 부적은 몇십만 원, 뭐 기도 몇백만 원 써, 네. 뭐 구타라 그러면 몇천만 원까지 네, 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희 취재도 한 거죠. 사실 그 뭐 구타는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뭐 자기들이 크게 남는 것도 없대요. 그래요? 왜? 왜냐하면 그 신들도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누구는 뭐 닭고기 받고 뭐 처방을 줬는데 뭐 저 돼지 잡아오면 더 저 처방이 세게 내려간 거고 그다음에 또 더 하려고 하다 보면 소까지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 잡고 돼지 잡고 소 잡다 보면 그 재료비가 없다. 많이 든다는 재료비가 많이 되겠네. 소도 이제 한우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글쎄요. 아니 이게 사회면 같은데 이제 네.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구속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기사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낳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뭐 부적을 써라 구태라 이러는 사람들은 뭐 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거는 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는 네.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사업하는 분들 또 정치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찾죠. 그리고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건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뭐 그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걸로 해서 돈을 쓸데없이 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 결과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용하다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재물을 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신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기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제 그 재물 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재미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또 저 또한 또 많이 그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일리 있다고 느꼈던 거는 그 일관된 흐름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이제 친구랑 이제 철학관에 가서 그때는 오픈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여자한테 상담자가 당신 청소부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 저 가정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부는 남의 집 가정부로 있으면서 그 집 주인 마나님이 언제 돌아가시나 그걸 보러 온 거예요. 그걸 보러 온 거예요. 어머. 집 그 주인 영감하고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현명하게 처방을 내려주는 게 당신이 정성을 다해서 그 사모님을 모시면 사모님 빨리 죽고 네. 그 영감님도 당신께 되는데 네. 조금이라도 그 사모님한테 소홀하면 그 저기 마나님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 영감님 마음도 돌아선다. 그러니까 모쪼록 그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최선을 다해라. 굉장히 현명한 처방이네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꼬깃꼬깃 뭐 1,000원짜리를 내니까 아이 필요 없다. 당신 마나님 되면 10,000원짜리로 갖고 와라. 그러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그 사람한테 취재를 했죠.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당장 저기 뭐 청소 분야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 사주를 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뭐 잘 돼야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주다. 보아하니 당신은 저한테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좋은 직장도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주마다 그 그릇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랜저로 빚어졌느냐, 티코로 빚어졌느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다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은 나는 그랜저로 태어나고 티코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기 그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대접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도자기로 하느냐, 막사발로 태어나느냐 이게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게 사주죠. 그리고 뭐 과일로 비교하면 그 저희 선생님은 항상 예를 들을 때 저기 백화점에서 팔리는 과일이 있고 네네. 마트에서 팔리는 과일이 있고 시장에서 팔리는 과일이 있다. 그마저 못 나가면 나무에 달려서 까치밥이 돼서 까치나 먹는 과일이 있다.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네. 자 그렇지만 뭐 저기 맨날 까치밥으로 사느냐, 뭐 백화점 과일이 맨날 잘 나가느냐 아니다. 좀 뭐 말씀하셨듯이 티코냐, 그랜저냐, 벤츠냐 그런데 사람마다 그 10년에 한 번씩 운이 바뀌어요. 그거는 전부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10년마다 한 번씩 운이 바뀌는데 자, 그 운이 고속도로도 깔리고 뭐 국도나 지방도도 깔리고 자갈길도 깔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인생 100년이라고 보면 30년은 고속도로가 깔리고 30년은 자갈길이 깔려요. 한 40년 정도는 뭐 그냥 그저 쏘쏘 이렇게 일반 도로가 깔리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그랜저로 태어났어도 이 고속도로를 언제 만나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뭐 태어나서부터 한 20-30년 동안은 부모님 그늘에 있잖아요. 맞아.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고속도로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자갈길이라고 하더라도 뭐 웬만큼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달려야 될 때 뭐 30대라든지 30-40대의 고속도로를 만나면 비록 티코라고 하더라도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이 나쁜 사람은 티코로밖에 안 태어났는데 30년 동안 고속도로를 있다가 한 30살이 돼서 자갈길을 딱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태어나는 그릇은 다르게 태어날 수 있지만 기회라는 거 앞에 깔려진 그 길은 누구에게나 다 뭐 3분의 1 정도는 좋은 길을 만날 수 있잖아요. 3분의 1은 나쁜 길을 만날 수 있고 뭐 40% 정도는 뭐 그저 그런 길을 만나니까 뭐 정말 잘만 운용을 하면 그게 바로 운인 거네요. 그게 운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 그러니까 5달란트나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이문을 남겨서 주인한테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에이 나 너무 조금만 받았으니까 안 해. 그러고서는 묻어놨다가 그걸 했다가 굉장히 주인한테 혼났다 그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명도 그런 비슷한 원리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앞에 제시된 그 10년씩의 그 길은 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어째 주어진 길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해치고 개척해야 나가는 것은 본인이에요. 그다음에 본인의
근데 이제 역할이죠. 그 10년마다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주에 따라 네. 그 10년의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른 거죠. 21살부터 31살. 아니면 다릅니다. 누구는 35부터 45. 예,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예, 예. 그 연도가 달라요. 그래도 환산법이 있어요. 아. 환산법이 있어서 매 한 살에 그러니까 1살, 11살, 21살에 바뀌는 사람, 뭐 22살, 32살, 42살에 바뀌는 사람, 뭐 7살, 17살 이렇게 바뀌는 사람. 그래서 그게 또 공식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주인데 네. 그러면 이 사주를 네. 이게 그럼 통계학인가요? 사주 아니면 아니면? 뭐예요, 진짜? 사주는 네. 뭐 자연이 DNA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다 포함됩니다. 아. 사주는 자연이자 통계학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사주에서 뭐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나면 뭐 사주라는 게 결국 우주에 있는 자기장의 기운을 받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에 있는 자기장은 태양계일 수도 있고 별계도 있을 수 있고 지구 속에서의 그 기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이 사주가 나쁘냐. 사실 뭐 태양이 가장 그 좋은 기운으로 치잖아요. 태양의 기운을 가장 잘 받고 태어나면 좋은데 이 저기 뭐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보름달이니 뭐 여러 자연의 그 변화가 엄청 무쌍하잖아요. 무쌍하잖아요. 네. 그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태어나는 시각은 자기가 결정 못 하잖아요. 그렇지. 태어나다 보면 진짜 쨍쨍해서 그 좋은 시절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름이 끼고 막 이럴 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태어난 날이지만 그다음 더 중요한 게 태어난 월이에요. 월. 월. 그러니까 사주가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예. 연월 태어난 일시. 날, 그다음에 시간. 예. 그래서 네 기둥이지 네 개여서. 근데 네 기둥에는 하늘과 땅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기둥에 두 글자씩을 써요. 네. 그래서 천간, 지지 해서 그래서 8글자가 돼서 사주 팔자거든요. 팔자가. 그 팔자가 그래서 8글자. 네 가지 기둥에 8글자라고 해서 팔자인데 그렇다면은 그 팔자의 그 요소 하나하나가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특별히 태어난 달의 지지의 글자는 다른 글자의 6배의 힘을 갖고 있다고 봐요. 달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태어난 달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보더라고요. 달은 12개밖에 없잖아요. 일은 30일이나 있는데. 그렇죠. 12개의 달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주에도 등급이 25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요. 25등급. 25등급. 근데 목화 토금수가 저기 음양 오행 뭐 이런 거 오행 얘기할 5개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5개. 목화 토금수예요. 네. 그런데 1등급이 화예요. 화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화왕이라고 하는데 그게 1등급이에요. 가장 낮은 등급이 수왕, 물. 그래서 저기 2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저기 화에 5등급이 있고 토에 5등급. 5, 25 해가지고. 예. 그래서 5등급, 25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기 1등급으로 태어난 사람이 화왕인데 뭐 근데 그 1등급이라고 해봤자 그 8글자 중에 그 월의 지지와 그다음에 태어난 날의 그 천간 해서 뭐 다른 거에 비해서 6배와 그러니까 7배 정도의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다른 연, 월, 시 뭐 이거에 써 있는 글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1등급이라고 하지만 다른 요소에 따라서 뭐 그 등급을 다 발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등급을 북돋아 주는 글자가 있으면 더 등급이 높아지겠다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네요. 엄청 많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에 이거 공부를 하고 나서는 뭐 공식이 아주 머리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은데요. 아니 처음에는 오히려 쉽죠. 처음에는 5등급. 그래야 누구를 뽑았을 때 이제 화왕이 나오고 당신이 이렇게. 1등급이다. 그런데 이게 사주는 뭐
어렵게 말하면 뭐 간섭성의 중첩성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자 다른 글자 이 두 글자가 세더라도 다른 6글자가 어따 대고 해갖고 다 잡아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경우도 수가 너무 많으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이 시를까지 집어넣으면은 또 너무너무 세분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라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 사주도 있고 그렇죠. 엄청 나쁜 사주도 있지만 네. 이제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을 수도 없고 나쁘다고 다 나쁠 수도 없고 그런 예, 경우가 예.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도 있지만 네. 뭐 이 금수저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끝까지 금수저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그 10년마다 펼쳐지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그랜저 벤츠로 태어났어도 뭐 자갈길에 쏘쏘하면 그냥 그 정도밖에 발휘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수저여도 금수저 들고 밥을 굶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흙수저 가지고도 밥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우리 단호박생도 연구하면 꽤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아니, 저도 막 관심이 확 생기는데. 아니 근데 네. 유현순 선생님은 이 역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은 인생이란 뭐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한참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 그 자기 주제 파악을 해서 내 주제에 맞게. 네, 주제에 맞게. 뭐 그러나 열심히 사는 데는 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으니까 주제에 맞게 열심히 살면 뭐 나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유현순 선생님 사주는 네. 본인이 이제 보셨을 때 네. 이런 역학을 공부하고 남들에게 또 인생 상담을 해주는, 해주고 이런 사주인가요? 뭐 저기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제 사주는 뭐 그릇이 작지는 않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태어난 날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글자가 들어 있어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네, 평생.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뭐 이제 호기심이 왕성해서 네네. 이런저런 공부를 하러 다니면 그 이제 선생님들이 일단 네 사주가 어떠냐 네.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렇게 하고 일단 뭐 되게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되게 사주 볼 줄 아시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네. 네 글자에 있는 이 글자 때문에 아. 네가 이 나이까지 뭐 이런 거 배우러 다니는구나라고 저기 이야기를 하셔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팔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공부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 닿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뭐 태어날 때부터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운명을 갖고 네. 공부할 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그 많은 거 중에 사주 공부를 또 이렇게 하시면서 남한테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 그게 뭐 사주에 베푸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사주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뭐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사주가 뭐 이제 비겁이라고 해서 뭐 친구라든지 이런 그 친구나 형제들과 잘 어울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친구나 형제들과 잘 어울리려면 그 친구들을 어쨌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네네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들어주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또 오지랖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뭐 배우기 시작할 때는 막 그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사주 받아갖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해주면서 선생님한테 뭐 저기 그 실전 풀이로 그 친구들 사주를 제시를 해주고 이제 그 해답을 얻고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성향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네. 심각하게. 네.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게 한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런 거를 풀어주는 분들이 사실은 상담사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것 같아. 예, 맞아요. 인생에서. 네. 예, 나쁜 것도 좀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좀 좋게 펼쳐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그 사모님한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분한테 소홀히 하면 너는 내쳐질 것이다. 네. 뭐 그러니까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윈윈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픈 분도 살아날 것이고 뭐 이 가정부 사람도, 역시 예. 그런 마음이라면
또 좋은 그렇죠. 삶을 살 수 있지 맞아.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상담해주는 조언자 네. 뭐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자, 같아요. 유현순 선생님이 오늘 정말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그거 말고도 공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회차로 넘겨서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